해커스 교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담입니다. 2026년도 시험을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인원까지 갑자기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갖는 부담감은 훨씬 컸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사실은 긴장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을까? 혹시 교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생기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먼저 나 시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래도 이제 실강을 들으면서 연락처도 있고 하신 분들 몇 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시험 잘 봤구나. 잘 봤구나. 안도의 한숨을 좀 내셨고요. 우선 안도가 되었고, 그리고 합격선에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제법 있었고요. 오늘 뭐 5시에 마치고 이제 이 해설 강의 마치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또 혹시라도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뭐 기준선으로 봤을 때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또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해설 강의 마치면 이제 할 것인데, 우선 이번 시험을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실강을 통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강의하고 지도하고 시험을 본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커지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냥 인터넷 강의하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을 쌌단 말이에요. 정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합격을 많이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욕심으로는 우리 단체로 합격을 해서 합격기를 쓰자, 뭐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기대, 뭐 모두 다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기대 이상으로 1년 안에, 때로는 뭐 10개월, 6개월 안에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저로서는 큰 위안이 됐다는 거. 또 혹시 또 안 됐더라도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안을 갖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자면,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정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승진시험의 패턴을 따라야 한다. 앞으로 아마 법령이 강화될 것인데, 이 법령이 승진시험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승진시험 문제까지 전부 다 OX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은 명확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점수를 한번 물어봤어요. 합격선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만점 맞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교정학에서 만점 맞고 평균 뭐 97점 맞았다고 그러네요.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한 분은 하나 틀렸는데 평균 95점입니다 해서 뭐 그건 분명히 합격할 것이고요. 또 한 분은 무려 교정학에서 3문제나 틀렸는데, 그런데 평균 92점이 나와서 충분히 합격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분포도를 이제 보면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교정학은 이게 전략 과목이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돌아오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공부해라. 또 어떤 분은 전체 성적이 안 돼서 이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교정학은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한 뭐 2문제 틀렸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 지금 통계는 좀 잡지는 못했지만 한번 파악을 더 깊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문제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오늘 해설을 위해서 쭉 한번 봤더니 쉬운 듯 하면서 또 막상 그렇게 다 맞지는 못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얘기 나누고 했던 문제들인데 막상 시험장에서 아니 왜 이걸 틀렸니? 라고 내가 막 입에서 나올 정도로 왜 이걸 틀려가지고 점수 1점을 깎였어? 안 그랬으면 93점이 됐을 것인데 막 이러한 욕심이 막 생겨요. 그것은 이제 전체 우리가 한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 시험 보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집중력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잘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배경 이것이 이제 발현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공부한 것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됐더라도 지금 이제 돼버린 사람들은 별 관심 없지. 점수 뭐 90점 넘어갔는데 무슨 뭐 걱정하겠어요. 다시 하거나 또는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지금 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공부는요, 교정학 공부는 공부하면 점수 나옵니다. 100% 나오게 돼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합격을 해야 하거든. 5과목이 다 돼가지고 합격을 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 또 필세 제도가 뭐 들어오고 한다고 하니까 뭐 환경은 달라지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특별한 사람, 그동안에 공부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그동안 내가 조금 소홀히 했고 정성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영향이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공무원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계속 선생님 밑에 있으라냐, 내 밑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요 80점 이상이 넘어가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나는 보거든. 80점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과목은 혼자 공부해도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혼자 공부해야 해요. 그러면서 혹시 막힌 거 있으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해요. 끝까지 뭐 학원 선생님한테 뭐 매달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는 이상 공무원 합격할 때까지 좀 제발 공부하란 얘기예요. 합격하란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경험해 보면 조금 늦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합격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합격합니다. 붙어 있으면 합격해요. 도중에 그냥 못 참고 못 견디고 가버리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뭐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경로가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력이 있고 뭐 사회적 배경이 있고 뭐 다른 재주가 있어서 많으면 굳이 뭐 공무원 하려고 왔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떤 뜻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약하지만 내가 지금 사회적 여러 여건들이 약하지만 이 공무원을 통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뭐 잔소리 처음부터 또 잔소리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교정학 시험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3년 전부터 그 변화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사정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형사정책이 5대5로 좀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자, 5대5로 50대5 또는 6대 많이 비중이 달라지면 6대4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어요. 여러분들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을 얘기할 때.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이론에서만 세 문제만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정론에서 나왔어. 그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 문제 포기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이걸 이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좀 억울한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고 나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억울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 이 생각 갖고 있어. 작년에 올해 시험에다 그걸 적용하기는 너무 좀 불안했어. 왜? 2년, 3년 동안의 추세를 가지고 이번에 바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한 문제, 두 문제 놓쳐버리면. 이건 내가 전략 과목이라고 했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두 문제, 세 문제를 놓쳐버리면 그럼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체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커리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이제 이렇게 나왔어. 형집행법에서 무려 16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정이론, 역사에서 한 문제, 나머지 세 문제는 범죄학에서 나왔습니다. 범죄학이, 그러니까 형사정책이 약한 친구가 이번에 이제 만점을 맞았는데, 이제 유선으로 이제 들은 얘기예요. 만점을 맞았는데, 형사정책 분야를 충실히 공부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 때 도판으로 한 장으로 2시간 동안 내가 강의해드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더라고. 내가 뭐 지문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했으니까. 때로는 그렇게 승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뭐 평균 점수 97점 나왔다고 하니까 100% 합격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 중심으로 공부해라. 그런데 법령 중심이 그동안에 공부한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쪽으로 처우 중심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관리 중심까지 포함한다. 우리 승진자 시험, 현직자들이 공부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구를 했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정학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PPT에 넣다 보니까 조금 깨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설지는, 상세한 해설지는 제 아담 아카데미에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형집행법입니다.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옳지 않는 것 하면 X를 쳐라 여기다가. 그리고 직업훈련 전담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쳐라. 제발 쳐라. 여기다가 소심하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하는 경우 불필공신 그랬죠.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자, 내가 배웠어, 암기했어. 자,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 전화, 통화, 교육, 공선에서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본 지문이니까. 자, 소장은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뭐 너무너무 명백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X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바로 답안지에 가야 한다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다시 봐야 해, 다시. 그리고 헷갈려. 그러다가 실수를 해. 여러분들이 한 문제 여기서 실수해버리면요, 그것이 커트라인이 걸려버린다니까.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이 훈련 좀 해달라. 아니,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않더라고. 제가 답안지 문제를 받아보니까 안 돼 있어. 그리고 두 문제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기본에 좀 충실해 줘야 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합격할 것 같아. 점수가 워낙 높아서. 자, 봐요. 자, 수용자의 권리구제입니다.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옳지 않는 거. 자, 소장 면담이 나왔고, 청원이 나왔고, 순회 점검 공무원이 나왔어요. 자, 소장 면담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3번.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에 누구한테? 순회 점검 공무원이 아니라 소장한테. 이제 소장을 갖다 놨습니다. 자,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 것이어서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법령 시험은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숨은 글자 찾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훈련이 되어야 해요. 보는 순간에 딱 찾아야 해요. 우리가 숨은 그림 찾을 때 어때요? 처음에 잘 안 보이잖아요. 답을 한번 딱 찾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볼 때는 금방 눈이 그리 가죠. 똑같은 시험이에요. 이건 그렇게 그 정도로 자주 보고 반복해야 해요.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딱 보면 알아. 기억해버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돼, 이게. 그런 건 어떻게 해? 자주 봐야 해. 여기가 틀렸네? 왜 틀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딱 보자마자 그것이 눈에 띄어야 해.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야. 집중력이 따로 뭐, 약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주 봐서 그것이 나한테 친숙해지면 집중해져. 자, 엄중관리 대상자예요. 옳지 않는 것 그랬어. 자, 관심 대상자가 있고요. 조폭이 있고요. 마약이 있죠. 관조마 그랬죠. 자, 마약류 수용자야. 두 가지야. 그러면 색깔을 어떻게 해라? 노노파 아니에요. 노노파. 자, 마약류 수용자는 어때요? 얼굴이 파래, 약을 하면. 얼굴 파래. 그래서 파란색이야. 자, 조폭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래. 그래서 노 그랬죠. 자, 관심 수용자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해. 특별하게 색깔을 해줘야 해. 이건 노자야. 그래서 관심 수용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해라. 너무도 사실은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파란색이다 하니까 틀렸죠. 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자, 미결 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 회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분류처우위원회는 뭐예요?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형자가 아닌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나 이런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 관심은 관심을 둬야 관심 병사야 이게. 뭐 자살하려고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폭력과 마약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딱 지정돼 있어. 그 사람을 소장이 지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관심 대상자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별도로 지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자, 그렇고요. 공소장 변경,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 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가 해제할 수 없다. 이제 뭐 저 사람은 이제 조직이 아니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좋습니다. 여성 수용자 처우예요. 이게 처우 규정이죠. 여러분들 우리 형집행법을 보면 여러분들 처우 분야하고 관리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처우는 뭐냐면 치료와 처우 관점이야. 뭔가 돌봐주는 관점이야. 그런데 관리는 뭐예요? 질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관점이야. 그동안은 처우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 지금은 어떻다? 관리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공부해야 해. 관리 분야가 하면 절차가 꼼꼼해. 왜? 인권 침해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여성 수용자야. 사실은 간단해. 자,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금지. 정기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항상 들어와 있고. 자, 2번. 자, 옳지 않는 거예요. 자, 맞죠?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조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출산해야 해. 만약에 양육했다. 뭡니까? 입양했다. 안 돼. 소장은 유아 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때는 수용자의 의사, 수용자 의사입니다. 를 고려하여. 자, 법인한테 보낼까? 아니면 뭐 이모나 누구한테 보낼까?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호송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의 호송 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규정 없어? 없어. 그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차량을 보면 여기 운전석이 있죠. 그러면 남녀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통상 여자는 이제 여성 수용자는 많지 않잖아요. 호송할 때 여기 차단이 제일 뒷좌석에 있잖아요. 여기에 차단 철막을 해놨어. 그래서 여성들은 이쪽에 이제 주로 수용을 하고요. 호송을 하고 남성은 이렇게 이제 앞쪽에 수용을 해서 갑니다.
먼저 이제 싫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 싫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낙인이론입니다. 이제 낙인이론은 뭐예요? 범죄학 문제죠. 깊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낙인이론. 자, 옳지 않는 거 그랬죠? 범죄 행위의 속성, 그 사람의 특징, 속성, 자,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속성, 생물학적인 원인, 이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이다.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렇죠? 자, 탄넨바움. 탄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탄냄새. 계속해서 너는 나쁜 놈 하면 스스로 부정적인 자기관념을 갖게 된다. 자아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악의 극화라고 했어. 악의 극화. 악이 계속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악이 강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레머트가 나왔어. 레머대로 할래? 그랬다. 레머대로 할래. 1차 일탈을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로 나눈 사람이야. 먼저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예요. 자, 에그뉴가 나왔어. 에그뉴는 일반 긴장이론이라고 그랬죠. 앞에 뒤에 보니까 뭐 특정 행위가 일탈이라고 하는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사회의 주류 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자,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기득권층이, 그리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이 일탈자, 범죄자, 비행 청소년이 된다. 누구요? 베커의 얘기입니다. 베커. 에그뉴는 아노미 이론가예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공부를 안 해버리면 당연히 어렵죠. 자, 재심사입니다. 분류 재심사를 얘기하죠.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가 있죠. 먼저 기억해야 해. 자, 정기 재심사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징역형, 금고형을 집행할 수 있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그 형기를 합산한다고 그랬지. 자,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한 때는 20년으로 본다. 왜 그래요? 무기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해? 20년이 지나야 해. 그래서 최장 20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재심사에 따라 형집행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처우법 조정할 때 한 단계 범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필요하면, 특히 필요한 경우는 2단계의 범위에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들렸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정기 재심사에 있어서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부정기는 누구예요? 소년이죠. 단기가 중심입니다. 자, 보호실, 진정실 늘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자, 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보호실입니다. 다만 필요하면 1회당 7일의 범위예요. 틀렸죠? 바로 나왔어. 자,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인에게 알리는 겁니다. 가족한테 알리는 게 아니야. 자, 3번 진정실 수용 기간은 24시간,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죠.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뭐 헷갈린다 이러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부한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교화 프로그램이에요. 옳지 않는 것 그랬어. 장관은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 인력을 선발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들 이제 교도관 되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심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상담 심리사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하시면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대학원도 석사학위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줘요. 국가에서 해줍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노력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유학도 갈 수 있어. 미국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뭐 포르투갈어, 뭐 스페인어 뭐 이런 거 돼가지고 그쪽도 갈 수가 있어. 오히려 시험을 봐서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한 2년 동안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가가 다 대주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심리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특수대학원 야간에 보내준다니까. 또 법무부에서는 뭘 해요? 공무원들에게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키는 교도관, 감시하는 교도관, 그래서 간수란 말을 써. 간수. 지금 뭐예요? 교도관이잖아. 교도관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라는
일정한 전문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 이거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해요. 자, 2번. 1번 틀렸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틀린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도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는데 이거하고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XX면 이거 명백한 거잖아. 그런데 이거 매칭이 안 해놓으면 이걸 내가 맞는 오는 것은 해놓고 읽어버린다니까.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문제 틀리게 돼. 조심해서. 자, 2번.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교도관 회의 심의를, 자, 교도관 회의입니다. 분리초우가 아니야. 자, 교화 관계에 된 것은 교도관 회의다. 이렇게. 자, 선발한다. 자,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 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자, 4번. 이것 갖고 헷갈렸던 것 같아. 교화 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행자에게는 작업, 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여러분들 교육 대상자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준용 규정으로 돼. 준용 규정.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잡아야 해? 사실 여기서 잡았어야 하는 거야. 이건 헷갈릴 수 있지. 준용 규정을 다 풀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딱 잡았으면 끝나야지. 넘어가야지. 시험을 잘 보신 분이 이런 데서 틀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위로금 조의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이거 옛날 법령이야. 그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석방할 때 이거 지워졌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제한적이잖아요. 위로금을 석방할 때만 본인한테 주는 걸로 돼버리잖아. 없다. 당연히 첫 문제에서 틀린 것은 바로 나와야 해. 틀렸고,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조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급한다? 아니잖아요. 응? 소장은 수행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의금을 지급한다. 오케이. 그죠? 자,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에 경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돼. 이것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세금 떼지 마라. 압류하지 마라. 자, 일반 경비 처우급 수행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 처우급 수행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견학 나왔어. 자, 가족 만나면 날 행사. 자, 일반 경비 처우급입니다.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뭐 개완이야, 개완. 사회적 처우는 그런데 필요한 경우 가능해. 일반 경비도. 그러니까 맞죠? 소장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행자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에서 뭐예요? 직업훈련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 뭐예요? 직업 외부 통근은 가능해요. 그런데 직업훈련은 그야말로 기술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밖에서 안 돼. 일반은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반 경비 처우급 수행자에 대해서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수영자에 대해서 할 때 수영자 교사 특필이라고 그랬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이럴 때는 뭐예요? 교자.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교정 성적이 우수할 때 교성. 그리고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개방처우자한테는 할 수 있어요. 개방처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만날 때 미자야, 미자. 그래서 교성, 개미자, 차. 그래서 차. 그러면 차단시설에 없는 곳에서,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뭐예요? 횟수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교성, 미회, 교성 미회, 미성년 19세 미만 가능하죠?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 외부 통근 작업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색깔이 달라졌네. 볼까요?
소장은 작업부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경비 적급 수행자를 외부 기업체 통근, 외부 기업체 통근 가능하다겠지. 원래는 개완이야. 그런데 그 외에도 다 가능해. 중경비까지도 가능해. 그죠? 자,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소장은 외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행자에게는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네. 너무 뚜렷해. 자, 소장은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5세 이상의 수행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건이 다 있었잖아. 18세 이상, 65세. 그런데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에도 특히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 모두 다 가능하도록 해놨어. 좋아요. 자, 석방입니다. 석방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얼마나 내가 강조를 했어. 제발 좀. 자, 사가면 감도일리. 그래서 감도일리. 감도일리. 자, 도달한 후에 일리. 그 다음에 권명호 그랬단 말이에요. 권명호.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것은 5시간 이내. 암기해야 어쩔 수 없이. 이 도달을 또 잊어먹으니까 이 도달도 기준이야. 결정이 된 후 이래버리면 틀린단 말이야.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바꿔서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잡았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수용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지도할 수 있죠. 자,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좋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꼬지 않았어요. 승진 시험에 비하면 승진 시험에 약 한 2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다가갔을까? 이 정도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진 시험 문제까지 훈련이 되면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문장 자체도 짧고 넘치도록 훈련해야지. 내 말은 공부 아니에요. 훈련하라는 얘기야. 가석방 옳지 않는 거.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가능해야지. 이제 통상 1월 달에 보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월, 3월이 동시에 안 될 수가 있어. 올라가는 시간적인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소장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위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 범죄 관련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데 해야 하는데 언제? 1신 2범 3보라고 그랬어. 자, 한 달 이내에. 신원에 관한 것은 들어오자마자 하란 얘기야. 범죄에 관한 사항은 2달 이내에. 보호에 관한 사항은 3분의 1이 도달하기 전에. 왜? 곧 나가야 하니까. 응?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틀렸죠?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해야 합니다. 자,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위원회에 수용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담당 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소장할 때, 이 제도가 사실은 그때 이제 좀 활성화를 하라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분류처 회의 하다가 가석방 심사 하다가 가석방 심사는 본부에서 하죠. 그런데 일선 기관에서는 이제 분류처 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봤어요. 우리 담당 근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그래? 한번 진술 한번 들어보자. 진술을 들었더니 보내야겠더라고. 왜?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내가 나가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절대로 범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가면 자살할 것 같아.
그리고 진술을 듣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 어쨌건 진술을 하거나 담당 교도관을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억이 되죠? 자,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뭐 틀린 문제가 사실은 없어.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틀린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그러나 이거 자, 기호. 자,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이 옳지 않는 것, 옳은 것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 문제가 훨씬 편하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왜? 4개 중에서 하나만 틀리게 하면 되잖아. 근데 옳은 것은 하면 그것은 고민한 문제가 돼. 출제자가 나름대로 고민했다 이게 보시오. 자, 1번.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을 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행자로도 직계 비속을 홀려가 나왔어. 갑의 직손 그랬죠. 갑의 직손. 가족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홀려가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특별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소장은 규유 중에 타선 방지 또는 규유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유자의 가족번호 보호 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보호 서약서가 뭘까요? 규유했다가 반드시 안전하게 교정시설에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야.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지. 자, 소장은 규유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유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소장은 수행자에게 2일 이상 규유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규유자의 규유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틀 이상 되면 통보해줘야 해. 오케이.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입니다. 자, 차별적 접촉이 나왔고요. 차정, 차모 그랬죠. 차정, 차모 그랬어. 내용이 맞는지를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차별적 접촉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 지속성, 빈도,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이건 누구 거야? 서덜랜드 거야. 서덜랜드 것을 차용한 거예요.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맞죠? 차별적 접촉을 설명할 때. 그런데 여기다가 뭐예요? 동일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봤어. 단순히 이 차별적 접촉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일시까지도 개념이 다 포함돼. 자, 두 번째, 정의.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다.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 것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 그렇죠? 자, 차별적 강화 볼까요? 범죄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 보상과 처벌이야. 경험이 이후의 범죄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상은 범죄 행위를 뭐예요? 강화시키고. 반면 처벌은 약화시킨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봤어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대부분이 되죠. 대부분이. 자, 그러니까 강화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화는 행동을 자주 하게 만든다. 하게 만든다. 처벌은 감소하게 한다. 이것은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강화에도 누가 있어?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어. 정적 강화를 뭔가 주면서, 부적 강화는 뺏으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처벌은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에서 뭔가를 때리면서 못하게 만들고 뭔가를 뺏으면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부적 처벌. 자, 모방.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을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 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아요. 이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 반두라. 자, 16번으로 갑니다. 역사 문제가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죠. 갑오개혁 이후에. 그런데 자꾸 이게 일제시대 때까지 되고 있어. 예전에는 일제시대 것은 잘 안 냈거든. 민족 정기를 흐리게 하고 있어. 사실은 일제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 간단해. 그래, 이거 틀려갖고 온 사람들한테 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것도 합격을, 이제 다행히 점수가 높아서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2문제나 실수를 했는데, 3개 틀렸는데, 한 문제는 그렇다 쳐. 2문제를 실수를 않고 맞췄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
영어가 막 어렵게 느껴지더래.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뭐가 됐어요?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시험이 너무 어렵네. 이래 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사실은 소중한 경험이거든.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불과 5월 달부터 제가 만나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5월 달에 들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더라고. 시험도 조금만 집중력이 좀 살아있었더라면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했을 건데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점수는 높아요. 높은데 이렇게 한 2문제 정도의 놓친 문제를 설명을 나한테 해주길래 너무 아쉽다. 자, 형률 명례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 유형, 장형, 장형 폐지했잖아요. 여기서 딱 잡고 끝냈어야 해. 옳지 않는 거 됐으니까 여기서 딱 끝내버려 그냥. XX 그러면 오케이. 바쁘고 힘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다른 거 보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905년에 형법대전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했다. 자, 제가요 이거 조선 태형령 마지막 파이널 특강 때 이 문장 그대로 보여줬어. 그대로. 뭔가 이상하잖아요.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 자칫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 그건 내가 그대로 보여줬어.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거 맞나요? 이거 확인하러 왔어. 맞아? 그랬거든.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맞아 했으면 이것을 맞는 사람은 100% 이건 맞는 걸로 체크를 했을 거라는 얘기. 자, 4번 조선 총독부령, 조선 감옥령 시행규칙. 여기까지 사실은 본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 어쨌건 틀린 것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이번에 교과서에서는 이제 다 이제 이번에 기출문제집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송 재수용. 옳은 것은 그랬어, 옳은 것은. 자,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 이송되어 왔어.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죠? 많이 봤던 문제예요. 워낙에 이것은 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제가 또 몇 차례 강조를 했고,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 불명이 명백한 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 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분을 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다. 소장은 가석방자의 취소로 취소입니다. 가석방 취소됐다는 얘기는 뭐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수용됐다. 그래서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처우를 부여한다야. 한 단계 낮은 처우를 부여한다. 자, 소장은 형 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재수용, 형 사건으로 확정됐어. 형이 확정됐어. 형이 확정됐어. 뭐 새롭게 해야 해. 그렇게. 오케이. 18번 접견 내용 청취 녹음입니다. 청취 녹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접견이 나오면 뭘 하고 있어? 법정, 정법, 그 다음에 법 증거금 이렇게 먼저 쓰라고 써. 먼저.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위하여 필요한 때. 이 필요입니다. 이 정법은 필요야. 필요. 자, 증거인멸, 형사법령. 그러죠? 우려가 있어. 우려가 있어.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 정벌 집행. 이건 아니야. 자, 시설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때.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기회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접견 부분, 편지 부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시켰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교정자문위원회.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어디에 있다? 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자주 나오니까. 지방교정청. 원래는 소장한테 있었다니까. 근데 기관에서 많이 활용한다 해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야. 이건 난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 자, 10명 이상, 15명 이하. 틀렸고요. 자,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연 1회. 이번에 들어온 조문 아니에요.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렇죠? 교정자문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좋습니다. 자, 사이커스와 마차입니다. 표류 원인 중화기술.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책임 부정, 가해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의 호소. 자, 책임 부정, 범죄 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했다. 자, 가해 부정하고
가해 부정,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라고 주장했다. 당할 만했다.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가해 부정하고 가해 부정, 피해 부정을 헷갈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용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이제 혹시 또 시험 볼 좀, 피해자 부정하고 피해 부정은 같은 용어로 봐. 같은 용어가 아니야. 여기 가해 부정은 반대로 얘기하면 피해 부정이 돼. 그런데 영어는 뭘로 돼 있어요? 인jury야, 인jury. 인jury하고 빅팀하고는 달라. 이것은 피해자 부정은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어.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피부 원인이야. 피해자 부정은 피부 원인이 너한테 있다 이런 뜻이고요. 가해자 부정은 사실을 없어. 사실 내가 너한테 가해를 한 사실이 없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가해 부정, 피해 부정, 손상 부정, 손해 부정 이렇게 나온다니까. 영어를 봐야 해. 인jury. 자, 틀렸고요. 비난자의 비난. 자,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충성심의 호소, 자신의 범죄 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 있는 충성심에 누구를 위하여. 20문제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뭐 풀어놓고 보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 현실이야. 그런데 그러한 담력을 기르는 것이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또 어느 수준에 가면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제가 이번에 합격권에 든 사람 중에 한 사람 95점을 평균 맞았다고 그래. 그런데 3월부터 강의를 들었거든.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만해 하더라고. 잘하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본인 자신만큼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봐야지. 고맙죠. 감사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방향성을 바로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데 직접 만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잖아요. 직접 만나도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조금 더 볶아 먹을 걸. 미안합니다. 조금 더 독려를 할 걸. 이런 후회가 올 때도 있어요. 어차피 적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 준비 잘 하시고 혹시 안 됐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선생이 잘못했다 뭐 했다 이건 사실은 내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서로 나눠야 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아담 아카데미나 아담 아카데미 써놨죠. 네이버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꼭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